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이브레이션 모션에 대해서 종합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과 이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각각 이제 언댐프드, 댐프드 조건 하에서 어떤 이제 수식을 정리하고 저희가 그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식들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션은 언댐프드 프리 바이브레이션의 이제 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과 같이 이제 단순히 스프링 매스의 이제 모델에 있어서 매스가 이제 천장에 이제 매달렸을 경우에 그 매스의 자중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적 평형 위치까지 이제 처지게 되고요. 그 처진 상태에서 이제 이 매스를 한번 아래로 잡아 당겼다가 놓은 순간에 이제 이 매스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을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그렸고요. 그 운동 방정식은 mx to the 2 플러스 이제 cx 이퀄 제로 해서 그 해를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그 해를 그림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스프링 매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네를 어떤 이제 밀어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매스를 잡아 당겼다가 손만 이제 탁 놓은 순간에 그때 이제 운동은 이 해에 있어서 V0가 속도가 이제 제로가 되고요. 이제 이 X0는 이 잡아당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X0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0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그림은 이와 같이 어떤 코사인의 함수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잡아당기고 이제 한번 밀었다라고 생각하죠. 이 매스를 한번 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그래를 한번 이제 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두 식의 경우가 다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V0도 이제 살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진폭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어떤 이제 스프링 매스의 조건에 있어서 어떤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이 두 조건을 살펴보면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는 이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폭의 차이가 발생하고 위상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션은 댐프드 프리 바이브레이션 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은 이와 같이 이제 댐퍼가 추가되는 모델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력학에서는 이 댐퍼를 비스코스 댐퍼로 다 퉁쳐서 얘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이 이제 CX 도트 감쇄력이 이제 추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이제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이제 KX 니콜 제로 해서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해는 이제 세 가지의 경우의 해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제타가 1보다 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컸을 때는 오버 댐프드 모션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타가 1과 같았을 때, 이때는 이제 어떤 크리티컬한 댐프드 모션이 나온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타가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작을 때는 언더 댐프드 모션이 일어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동력하기 위해서 이제 다뤄야 될 진동이 이 세 번째 경우 언더 댐프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해식은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구했었고요. 그림으로서 이제 그 모션을 이제 확인해 보면요. 오버 댐프드 모션과 이제 크리티컬 댐프드 모션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진동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이제 감쇄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오버 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모션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티컬 댐프드 모션은 어떤 평형 위치로 도달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도달하는 진동을 하지 않고 도달하는 것을 크리티컬 댐프드 모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댐프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속도를 바꿔봐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이 크리티컬한 이제 댐프드 조건에서 이제 속도를 그대로 이제 손만 딱 띄었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밀었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속도를 늦췄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한번 출렁하면서 진동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정적 평형 위치로 찾아가는 모습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오버 댐프드 모션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속도를 바꾸면은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은 저희가 이제 어떤 도어에 적용되어 있는 댐퍼에서 이제 댐퍼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가 이제 바로 댐핑 레이쇼가 제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더 댐프드 모션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댐핑 레이쇼가 이제 큰 경우에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이제 정적 평형 위치로 찾아가는 것이 이제 더 빨라지고요. 댐핑 레이쇼가 이제 작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간이 길어짐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폭의 크기가 댐핑 레이쇼가 이제 작으면은 그 진폭이 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댐프드 프리퀀시,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제 댐핑이 없는 상태의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이 댐핑 레이쇼에 의해서 이제 조금 작아진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리드는 주기는 이 파일을 이제 오메가 t 댐프드 프리퀀시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요.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이제 주기도 다소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쇼크 옵서버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 요 안에 이제 어떤 댐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체로 이제 감쇄력을 발생하는 댐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쇄비가 1보다 적은 이런 이제 언더 댐프드 모션 조건으로 이제 튜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위상의 차이가 조금 이제 발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폭의 차이도 있고 위상의 차이도 발생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undamped post vibration입니다.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이제 외력이 이제 발생하는 조건의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댐프드이기 때문에요. 스프링 매스 조건에서 이제 매스가 천장에 매달려 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정적 평형 위치에 이제 오게 되고요. 이거를 어떤 포스를 가해서 매스를 아래로 이제 잡아 당기면은
이때가도 이제 정적 평형 위치입니다. x만큼 이제 어떤 변이차 위치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의 어떤 하모닉 익사이테이션을 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브레이션 모션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언댐프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이제 댐퍼 감쇄력이 없고요, 댐핑 포스가 없고요, 여기에 이제 외력이 코사인의 함수로 이제 발생을 한다, 외력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서 그 솔루션을 풀면은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논 호모지니어스 상미분 반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외력이기 때문에 프리바이브레이션 조건에서의 어떤 해와 이제 그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포스트 익사이테이션 상태에서의 이제 해를 구해서 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호모지니어스 상태에서의 해는 이제 저희가 프리바이브레이션에 구한 해,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큘레이션을 요 외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구한 해를 이렇게 합해서 최종 해를 이와 같이 이제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션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그 이제 합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매스를 아래로 이제 한번 잡았다가 당겼다가 손을 놨을 때 이제 어떤 운동의 이제 모션이 되고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어떤 하모닉 익사이테이션 조건, 우리가 이제 코사인으로 가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어떤 모션이 이제 작용을 했을 거고요. 최종 해는 두 개의 합으로 이와 같은 그래프에 어떤 이제 주기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이제 불규칙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진동의 모습을 이제 해가 얻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댐프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은 사실 이제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맞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매그니피케이션 팩터 확대 계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이제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이제 구해서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어떤 주파수비가 되고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어떤 이제 진폭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1을 중심으로 해서 주파수비가 1인 경우에 어떤 공진이 레조넌스가 발생된다 라고 해서 진폭이 무한대로 이제 증폭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인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 가진 방향과 매스의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제로 디그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주파수비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이제 가진의 방향과 매스의 운동 방향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 돼서 이제 아웃 오브 페이스에서 역이상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를 어떤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가진력이 작은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처짐량의 어떤 이제 진폭이 1대1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레조넌스 주파수에서 똑같이 이제 무한정으로 이제 커짐을 알 수가 있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 식에 의해서도 여기 R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이 돼서 무한정 커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댐프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의 이제 마지막 조건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본 undamped post vibration에서 이제 댐퍼가 추가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매스가 천장에 매달렸을 경우에 어떤 이제 정적 평형 위치에 이제 도달을 한 상태에서 이 매스를 어떤 힘을 가해서 이제 아래로 이제 잡아당기게 돼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X만큼 이제 거리가 이제 위치가 이제 이동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코사인이나 사인의 함수로 이제 하모닉 익사이테이션을 하고 그때 이제 매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이제 댐핑 포스가 들어갔고요. 이제 외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를 풀면은 이와 같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이제 어떤 해와 어떤 이제 파티큘러 이퀘이션의 이제 어떤 해를 구해서 이제 그 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 구한 해는 요 아래식과 같이 이제 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션을 이제 살펴보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모션은 이와 같이 이제 한번 잡았다가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매스를 한번 잡았다 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진폭이 커졌다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정적 평형 위치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코사인 함수로 이제 가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떤 코사인의 함수로 이렇게 이제 가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얻는 솔루션은 이 두 해에 이제 합이 되기 때문에요. 이 파란색 그래프와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이제 합치게 돼서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이 요 이제 불안정하게 위치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트랜지언트 모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인의 함수에 의해서,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만 이제 운동하게 되는 영역을 스테디 스테이트 모션 리스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매그니피케이션 팩터와 이제 페이즈를 이제 알아보면요.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는 이제 이 시계에 의해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틀린 이제 그래프를 갖고요. 요 그래프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축은 주파수 비가 되고요. 세로축은 이제 진폭 증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케이션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진력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진폭이 촉이 이제 처짐량과 똑같이 1로 갔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진 영역에 오면은 레조넌스 영역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무한정으로 댐핑 레이쇼가에 따라서 이제 무한정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프드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조건에서는 이제 댐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까지는 안 가고요. 어떤 한도는 있을 거고요. 댐핑 레이쇼가 커짐에 따라서 그 이제 증대되는 진폭이 적어짐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제 댐핑 레이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서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알아보는 거는 이제 이 위상입니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구하는 식은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디그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라디안 값에 180 나누기 파이를 이제 곱해주면은 디그리 값을 이제 얻어서 그림으로 이제 도해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로축은 이제 주파수 B고요. 세로축은 이제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B가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1이 되는 공진 영역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 어떤 이제 댐핑 레이쇼에 따라서 공진 영역에서는 그 위상이 90도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댐핑이 없는 경우에 언댐프드 조건에서는 이제 위상차가 0도에서 180도로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식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진점을 공진이 일어나는 요 1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댐핑 레이쇼가 큰 경우에 그 위상차가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큰 경우에는 댐핑 레이쇼가 작은 경우에 그 위상차가 더 커짐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어떤 바이브레이션 모션을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조건 하에 어떤 이제 언댐프드, 댐프드 조건 하에 어떤 이제 진동의,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전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어떤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제 해를 구해서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뭐 굳이 어떤 수식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실험에 접근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